입금됐다는 문자, 통장은 0원이었습니다. 퇴직한 지 5년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제 통장은 단 하루 만에 0원이 됐습니다. 믿었던 거래가 인생의 가장 큰 실수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퇴직하고 나니 하루가 참 깁니다.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요즘 사람들 다 한다는 중고거래. 이웃끼리 나누는 거래라는 말이 참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집 안도 정리되고 용돈도 생기고 무엇보다 사람을 만나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김치 냉장고 하나를 올렸습니다. 깨끗한 김치 냉장고 30만 원에 드립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연락이 왔습니다. 어르신 부모님 드리려 합니다. 바로 이체 드릴게요. 프로필을 보니 용인 주민, 거래 후기 12개. 정중하고 빠른 거래자라는 평가까지 있었습니다. 사진 속 인상도 반듯했습니다. 이런 분이라면 믿어도 되겠네.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약속한 날, 회색 점퍼를 입은 젊은 청년이 트럭을 몰고 왔습니다. 어르신 부모님이 이런 거 좋아하세요. 정말 깨끗하네요. 휴대폰이 띠링 하고 울렸습니다. 입금 완료 30만 원. 은행 로고, 거래 시간, 계좌번호, 고객센터 번호까지 완벽했습니다. 심지어 링크를 누르면 진짜 은행 앱처럼 열렸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참 믿음직하네. 그렇게 김치 냉장고를 내어주고 인사했습니다. 청년은 밝게 웃으며 떠났습니다. 그날은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웃과 거래한다는 말이 참 따뜻했거든요. 다음 날 새벽 문득 생각이 나서 통장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잔액 0원.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잘못 본 거겠지. 눈을 비비고 다시 봤지만 그대로였습니다. 0원.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휴대폰을 껐다 켰지만 숫자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은행 앱을 켰습니다. 그런데 비밀번호가 틀렸습니다. 그때부터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분명 문자 받았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아침이 되자마자 은행으로 갔습니다. 직원에게 휴대폰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 문자요. 어제 이체됐다고 왔는데요. 직원이 한참 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고객님, 이 문자 진짜가 아닙니다. 아니, 로고도 있고 계좌번호도 다 맞잖아요. 요즘은 문자도 앱도 조작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럼 제 돈은요? 직원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미 인출됐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그 한마디에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창구 옆 의자에 앉아 한참을 바라만 봤습니다. 유리창 밖으로 사람들이 분주히 지나가는데 그들 속에 나는 보이지 않는 사람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휴대폰을 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입금 완료 30만 원. 그 문자를 켜볼 때마다 그날 웃던 청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김치 냉장고가 사라진 부엌의 빈자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자리가 유난히 차갑고 쓸쓸했습니다. 김치 냉장고 때문이 아니에요. 믿음이 사라졌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불 꺼진 방 안에서 휴대폰 화면만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입금 완료. 그 문장이 자꾸 제 눈앞에서 깜빡거렸습니다. 이젠 그게 사기꾼의 웃음처럼 느껴졌습니다.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어제 거래 잘 됐어요? 잘 됐지. 거짓말이 입 밖으로 새어나왔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날 뻔했지만
꾹 참았습니다. 내 실수를 들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밤이 깊어갈수록 김치 냉장고가 있던 자리가 더 허전했습니다. 내가 너무 사람을 쉽게 믿은 걸까? 세상이 이렇게 변한 걸 왜 몰랐을까? 손에 쥔 휴대폰이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화면 속 입금 완료라는 글자. 이제는 나를 속인 증거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죄가 되는 세상이라니 참 슬프네요. 하지만 여러분이라면 그 문자 믿지 않으셨겠습니까? 김 씨의 통장은 영원히 됐지만 그보다 더 큰 건 신뢰가 사라진 자리였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사람의 말과 미소를 믿으며 삽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믿음 위에 확인이라는 이름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은행에서 돌아온 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통장이 영원히 된 그 사실보다 그 문자도 가짜였다는 게 더 무서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휴대폰을 붙잡고 수십 번을 다시 봤습니다. 은행 로고, 거래번호, 고객센터 번호까지. 아무리 봐도 진짜 같았습니다. 그런데 왜 마음 한쪽이 싸늘했을까요? 그날 밤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야. 누군가가 날 노린 거야. 다음 날 아침 경찰서 사이버팀을 찾아갔습니다. 책상 위엔 휴대폰, 태블릿, 모니터가 빼곡했고 젊은 경찰 한 명이 제 얘기를 듣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그런 피해 많습니다. 문자 위조, 가짜 앱, 위치 조작까지 다 가능합니다. 위치 조작이요. 네, 앱에서 위치를 바꾸면 단지 근처에 사는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어요. 순간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그 청년의 프로필엔 분명 우리 동네 주민이라 적혀 있었거든요. 매일 지나치는 거리의 사진, 우리 아파트 단지, 이름까지 써 있었죠. 그걸 보고 안심했던 제 자신이 한없이 어리석게 느껴졌습니다. 경찰은 제 휴대폰을 받아들고 설명했습니다. 이 문자, 은행에서 보낸 게 아니라 문자 생성 앱으로 만든 겁니다. 그런 게 있어요? 요즘은 다 조작돼요. 로고, 링크, 심지어 은행 안내번호까지 완벽하게 흉내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이젠 얼굴도 목소리도 문자도 믿을 수 없구나. 사람의 신뢰를 기술이 흉내내는 세상, 그 현실이 너무 낯설었습니다. 며칠 뒤 경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같은 수법 피해자들이 여러 명입니다. 가짜 후기, 조작된 프로필, 전부 같은 조직이에요. 알고 보니 그 청년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전문 사기단. 10명 넘는 사람들이 한 동네 사람인 척하며 거래를 꾸며왔습니다. 거래 후기 정직하고 친절한 거래자예요. 다음에도 거래하고 싶어요. 그 글들 모두 그들이 스스로 써올린 가짜 후기였습니다. 세상에 사람의 평판마저 연극이었네요. 휴대폰 화면 속 웃는 프로필 사진이 이제는 공포로 보였습니다. 며칠 동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밥맛도 잃고 뉴스도 보기 싫었습니다. 가끔 휴대폰 알림이 울리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또 그 문자 아닐까?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사기는 돈만 훔치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믿음, 자존심, 그리고 일상의 평온까지 함께 빼앗아갑니다. 며칠 후 경찰 조사 결과가 뉴스에 나왔습니다. 중고 거래 사기단 검거. 피해자 대부분 60대 이상. TV 화면 속 흐릿한 모자이크 얼굴들. 그 중 하나가 그 청년이었습니다. 그가 왜 그런 짓을 했을까요? 경찰은 말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 앱을 다루는 게 익숙한데 어르신들은 화면보다 사람을 믿으시잖아요. 그걸 이용한 겁니다.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내가 늙어서 당한 게 아니라 착해서 당한 거구나. 분노보다도 서글픔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창밖에 눈이 내렸습니다. 불빛이 반사돼 유리창이 하얗게 번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발전했는데 사람의 마음은 왜 이렇게 메말라가는 걸까? 눈이 소리 없이 쌓이듯 제 안에도 무언가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다시는 아무도 믿지 말자. 그 생각이 들자 오히려 마음이 더 외로워졌습니다. 잠시 후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뉴스 봤어요. 그 사건 아빠 일 아니죠? 응, 아니야, 괜찮아. 입에서 또다시 거짓말이 나왔습니다. 말끝이 떨렸지만 딸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도 내가 배워야겠지. 모르면 또 당하니까. 그날 이후 저는 깨달았습니다. 세상이 무서운 게 아니라 모르는 게 더 무서운 거였습니다. 이젠 거래를 할 때마다 2번 확인합니다. 은행 앱으로 직접 확인하고 후기를 믿기 전에 사람의 말투를 봅니다. 이제는 믿음보다 확인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배움이 나를 지키는 첫 번째 방패입니다. 그 일을 겪은 지 며칠 세상은 그대로인데 제 마음만 달라져 있었습니다. 문 밖의 바람 소리, 엘리베이터의 띵 소리까지 낯설게 들렸습니다. 집 안에서 발소리조차 조심하게 됐습니다. 현관문 너머로 발자국 소리가 나면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이웃들이 알면 어쩌지? 그 생각이 하루 종일 머리를 떠나질 않았습니다. 아침이면 문을 살짝 열고 복도를 살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리면 그냥 문을 닫고 주저앉았습니다. 귀에 자꾸만 이런 말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김 어르신이 당했대. 요즘 그런 거 조심해야지. 확실히 들은 건 아니었지만 이미 제 안에는 사람들의 시선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시장에 갔을 때 단골 채소 가게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요즘 얼굴이 안 좋으세요. 어디 편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잠을 좀 못 자서요. 그 말이 참 서글펐습니다. 사실은 사기를 당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부끄러움이 목을 막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관리사무소 게시판에 붙은 안내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최근 중고거래 사기 주의. 그 한 줄이 마치 제 이름을 적은 것 같았습니다. 이건 내 얘기군.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딸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아빠, 주말에 아이들 데리고 갈게요. 따뜻한 국 끓여주세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이번 주는 내가 좀 정신이 없네. 다음에 오너라. 문자를 보내고 나니 가슴이 더 허전해졌습니다. 내 실수를 들키고 싶지 않은 마음이 결국 가족까지 밀어내고 있다는 사실이 아팠습니다. 밤이 깊을수록 후회는 커지고 위로는 없었습니다. 내가 왜 그날 그렇게 쉽게 믿었을까? 은행 앱을 그 자리에서만 확인했더라면. 머릿속에서 끝없이 되뇌었습니다. 침대에 누우면 트럭에 실려가던 냉장고의 흔들림이 눈앞에 생생했습니다. 믿음이 실수였나? 그 한마디가 스스로를 점점 더 작게 만들었습니다. 며칠 뒤 우편함을 열다가 같은 층에 사는 이웃과 마주쳤습니다. 그분이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습니다. 어르신 뉴스 봤어요. 요즘 사기가 많대요. 괜찮으세요?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눈빛이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게 대답했습니다. 네, 조금 곤란한 일을 겪었습니다.
그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누구나 당할 수 있어요. 창피한 일 아닙니다. 그 말 한마디가 그동안 꽁꽁 닫혀 있던 마음의 문을 조금 열게 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두려워한 건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내 안에서 자라난 수치의 그림자였다는 걸요. 며칠 후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르신 주민 안내문을 만들려는데 어르신 경험을 조금만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처음엔 거절하려 했습니다. 제가 뭘 아나요? 부끄럽기만 한데요. 그런데 전화를 끊으려던 순간 딸과 손주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겪은 일을 숨기면 또 누군가가 같은 일을 겪겠지. 그제야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릴게요. 다만 이름은 빼주세요. 회의실엔 제 또래 어르신 몇 분이 모였습니다. 처음엔 다들 눈치를 보며 앉아 있었지만 관리소 직원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가짜 문자 많습니다. 입금 확인은 꼭 은행 앱으로 직접 하셔야 합니다. 저는 손을 들고 제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도 문자만 보고 김치 냉장고를 내줬습니다. 그날 이후 깨달았죠. 믿음은 따뜻하게, 거래는 냉정하게 해야 한다는 거요. 그때 한 분이 물었습니다. 창피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창피했습니다. 하지만 더 창피한 건 모르는 걸 모른다고 말 못했던 제 고집이었습니다.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손수건으로 눈가를 훔쳤습니다. 그 순간 제 어깨 위에 얹혀 있던 돌덩이가 조금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엘리베이터 안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오랜만에 똑바로 봤습니다. 여전히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 한가운데에 작지만 단단한 빛이 생겼습니다. 숨기지 않으니 덜 아프구나. 저녁 무렵 딸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주말에 와라. 애들 좋아하는 미역국 끓여줄게. 딸의 목소리가 환해졌습니다. 아빠, 괜찮아졌어요? 완전히는 아니야. 그래도 이제 누구 탓만 하진 않으려 한다. 전화를 끊고 부엌을 보았습니다. 김치 냉장고가 사라진 그 자리, 이상하게도 오늘은 상처가 아니라 자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언젠가 채워질 자리. 그 생각에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잠들기 전 수첩을 꺼내 세 줄을 적었습니다. 첫째, 문자는 믿지 말고 은행 앱으로 직접 확인할 것. 둘째, 후기나 프로필만 보고 안심하지 말 것. 셋째, 모르면 물어볼 것. 적고 나니 마음이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모르는 걸 인정하는 용기. 그게 다시 사람들 속으로 나가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걸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불을 끄기 전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잃으면 사람을 잃습니다. 그러니 숨기지 말고 나누세요. 여러분이라면 숨기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누시겠습니까? 그 일을 겪고 나서 며칠 이제 숨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여전히 불안이 남아 있었습니다. 휴대폰만 봐도 손끝이 떨렸습니다. 문자가 오면 심장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이번에도 가짜면 어쩌지? 그러다 어느 날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대로 겁만 먹고 살 순 없지. 피하지 말고 배워야겠다. 저는 주민센터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 스마트폰 기초반 등록하려고요. 아주 기초부터 배워야겠습니다. 직원의 목소리는 다정했습니다. 잘 오셨어요, 어르신. 처음 배우는 게 제일 큰 용기입니다. 교실 문을 열자 제 또래 어르신들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비슷한 표정이었습니다. 낯설고 어색하지만 어디선가 안도감이 느껴졌습니다.
여긴 모른다고 말해도 되는 곳이구나. 그 생각에 어깨가 조금 내려앉았습니다. 강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배우는 건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내 돈과 마음을 지키는 방패를 만드는 겁니다. 그 한 문장이 제 가슴에 콕 박혔습니다. 첫날 강사는 휴대폰 화면 2개를 보여줬습니다. 한쪽은 진짜 은행 문자, 다른 한쪽은 사기꾼이 만든 가짜 문자. 둘 중 어느 쪽이 진짜일까요? 아무도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강사가 말했습니다. 맞히려 하지 마세요. 확인하세요. 문자를 믿지 말고 은행 앱에서 직접 확인하는 습관. 그게 첫 번째 방패입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직접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천천히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나? 조금 전까지만 해도 무섭던 화면이 이제는 낯익은 친구처럼 느껴졌습니다. 쉬는 시간, 옆자리 어르신이 속삭였습니다. 저도요. 문자 하나에 며칠을 울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같이 배워봅시다. 그 말에 그분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작은 웃음이었지만 그 교실이 갑자기 따뜻해졌습니다. 둘째 날엔 가짜 후기와 위치 조작 이야기를 배웠습니다. 강사가 프로필 사진 2장을 보여줬습니다. 두 사람 다 진짜 같죠? 그런데 둘 다 도용된 사진이에요. 출처는 해외 블로그입니다. 교실 안이 술렁였습니다. 보이는 서남도 의심해야 합니다. 후기 숫자보다 내용의 구체성을 보세요. 좋아요보다 시간 약속 잘 지킴, 앱 결제 완료 같은 구체적인 문장이 진짜 후기입니다. 저는 노트에 크게 적었습니다. 보이는 친절보다 구체성을 믿을 것. 그때 강사가 제 쪽을 보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실수한 게 아닙니다. 세상이 교묘해졌을 뿐이에요. 그러니 우리도 그만큼 더 똑똑해지면 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속 깊이 있던 자책이 천천히 녹아내렸습니다. 셋째 날엔 링크, QR, 공용 와이파이 수업이 있었습니다. 카페나 마트에서 공용 와이파이로 은행 업무 보신 적 있으세요? 몇 분이 손을 들었습니다. 저도 그 중 하나였습니다. 이젠 그러지 마세요. 공용 와이파이에선 금융 본인 인증 금지입니다. 그리고 링크는 직접 입력하세요. 순간 그날의 기억이 번쩍 떠올랐습니다. 그때 나는 링크를 눌렀지. 손끝이 살짝 떨렸지만 이번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제는 다신 그렇게 안 하면 돼. 넷째 날엔 나만의 안전거래 루틴 만들기 시간이었습니다. 칠판에는 5줄이 적혔습니다. 대화는 앱 안에서만, 전화 문자 유도 시 중단, 돈은 에스크로 결제, 선입금 요구 시 즉시 중단, 계좌 실명 확인, 이름이 다르면 거래 취소, 입금 확인은 직접 문자 말고 앱에서, 그리고 마지막 혼자 결정하지 말기. 강사가 덧붙였습니다. 모르면 물어보는 용기, 그게 가장 강한 방패입니다. 저는 공책에 굵은 글씨로 따라 적었습니다. 모르면 물어보기, 두려움을 이기는 첫걸음. 수업이 끝나고 강사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표정이 처음보다 밝아지셨어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무서움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 그래도 이제 두려움 위에 방법이 생겼습니다. 집에 돌아와 휴대폰을 켜고 배운 대로 하나씩 설정했습니다. 잠금 비밀번호 바꾸기, 생체 인증 켜기, 문자 미리 보기 끄기, 낯선 번호 차단, 앱 내 결제만 허용. 1시간도 안 걸렸지만 그 짧은 시간이 제 하루를 바꿨습니다. 내가 나를 지킨다는 감각이 이토록 단단한 줄 몰랐습니다. 그날 밤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요즘 뭐 하세요? 공부한다. 공부요? 확인하는 버릇을 배우는 중이다. 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진짜 공부네요. 그 웃음이 따뜻하게 귓가에 남았습니다. 창밖 불빛이 유난히 또렷했습니다. 배운다는 건 세상을 조금 더 환하게 보는 일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수첩을 펼쳤습니다. 맨 아래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건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시 세우는 약속이다. 그리고 휴대폰 배경화면을 바꿨습니다. 검은 화면 위 하얀 글씨. 믿음은 따뜻하게, 거래는 냉정하게. 화기는 사랑이다. 불을 끄기 전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오늘 하루 나는 무엇을 확인했을까? 그리고 내일은 누구에게 한 번쯤 물어볼까? 그날도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창밖엔 햇살이 부드럽게 들어오고 저는 차 한 잔을 마시며 휴대폰을 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띠링. 청소기 삽니다. 바로 입금 드릴게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손끝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한 번 크게 뛰더니 그때의 기억이 스쳐갔습니다. 입금 문자, 친절한 말투, 가짜 은행 링크, 그리고 빈 통장. 그래, 이번엔 다르게 해보자. 프로필을 눌러봤습니다. 이웃 거래왕, 후기 30개, 사진 속 청년의 미소. 겉으로 보기엔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속지 않았습니다. 죄송하지만 거래는 앱 안에서만 진행할게요. 에스크로 결제 가능하시죠? 잠시 후 답이 왔습니다. 아, 전 현금 선입금이 더 편해서요. 그 한 문장에 배웠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선입금 요구 시 즉시 중단. 저는 손끝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런 거래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전거래 외에는 하지 않습니다. 잠시 정적. 그리고 상대의 마지막 말. 요즘은 다 현금으로 하시던데요. 예전 같았으면 흔들렸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그래서 요즘이 더 조심해야 하는 세상이죠. 그 말을 남기고 대화를 종료했습니다. 잠시 후 상대 사용자가 탈퇴했습니다.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가 천천히 다시 뛰었습니다. 놀람이 아니라 안도감이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닌 확신의 떨림이었습니다. 잠시 후 딸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아빠, 청소기 거래는 괜찮아요? 이번엔 달라. 달라요? 이번엔 속지 않았어. 정말요? 아빠 대단해요. 대단하긴 그냥 예전에 내가 생각났을 뿐이야. 딸이 보낸 이모티콘 하나, 엄지척. 그 작은 그림 하나가 내 마음에 오래된 상처의 작은 반창고처럼 붙는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날, 이웃 김 여사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어르신, 저도 당근하려는데 좀 알려주세요. 앱 안에서만 거래하세요. 선입금 요구하면 바로 끊으시고 문자는 믿지 마시고 앱으로 직접 확인하세요. 그분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아유, 어르신 덕분에 든든하네요. 그 말에 가슴 한가운데 따뜻한 불빛이 켜졌습니다. 이제 나는 누군가를 지켜주는 사람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마트 앞에서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중고거래 이벤트 참여 시 상품권 증정 링크가 반짝이며 떠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눌렀겠죠. 하지만 이번엔 미소만 지었습니다. 공식 앱이 아닌 건 전부 의심. 손가락이 삭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이번엔 무서워서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나를 믿는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그 순간 묘한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따뜻한 차를 마시며 창밖을 봤습니다.
저녁 노을이 창문에 부서져 들어왔습니다. 생각해보니 처음부터 세상이 나빴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내가 너무 쉽게 믿었을 뿐이죠. 이제는 알았습니다. 배운다는 건 내 삶을 새로 디자인하는 일이라는 걸요. 책상 위엔 교실에서 받은 수료증이 놓여 있었습니다. 스마트한 심생활 과정 이수자 김땡땡. 그 종이 한 장이 내가 나를 다시 세운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수첩을 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배움은 나이를 막지 못하지만 실수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게 해준다.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젠 나는 두렵지 않다. 불을 끄기 전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잠금 화면엔 여전히 그 문장이 떠 있었습니다. 믿음은 따뜻하게, 거래는 냉정하게, 화기는 사랑이다. 저는 조용히 웃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엔 내가 나를 지켰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 속습니다. 하지만 배우지 않으면 속인 사람은 변하지 않아도 속은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배움은 늦어도 됩니다. 다만 늦게 배운 만큼 더 깊게 남습니다. 오늘 당신은 무엇을 새로 배우셨나요? 그 배움이 내일 당신을 지켜줄지도 모릅니다. 그날 이후 저는 세상을 조금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무섭던 휴대폰 화면도, 낯설던 거래창도 이제는 제법 익숙해졌습니다. 아침 햇살이 부엌 창으로 들어오면 빈자리에 놓인 작은 화분이 반짝입니다. 그 잎을 쓰다듬으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어제의 나와 다르다. 며칠 뒤 관리사무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르신 또 비슷한 피해 시도가 있었어요. 다른 동 어르신이 링크를 눌러서 위험했대요. 직원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주민 설명회를 열 건데 혹시 어르신이 경험담을?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네, 이번엔 제가 먼저 나서겠습니다. 그날 저녁 작은 강당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자주 보던 얼굴들, 시장에서도 인사하던 사람들. 모두 평범하고 익숙했습니다. 그 얼굴들을 바라보는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나는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얼굴을 믿고 있었구나. 저는 마이크를 잡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68 김땡땡입니다. 김치 냉장고 하나 팔았다가 통장이 0원이 됐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따뜻한 말투도 반듯한 프로필도 증거가 아니면 증거가 아니라는 거요. 사람들이 숨죽인 채 듣고 있었습니다. 뒤편에서 누군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도 이웃인데 서로 믿어야 하지 않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믿어야죠. 다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믿음은 사람에게, 확인은 절차에게, 마음은 따뜻하게, 거래는 냉정하게요. 휴대폰 화면을 띄워 보여주었습니다. 가짜 후기, 도용된 사진, 위조 문자들. 사람들이 조용히 탄식했습니다. 친절한 말투, 정중한 사연, 부모님 드리려 한다는 이유. 그 모든 게 시나리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나리오 대신 절차를 믿어야 합니다. 그때 젊은 부부가 손을 들었습니다. 어르신, 그렇게까지 조심하면 사람을 못 믿게 되지 않나요? 그 말에 잠시 웃음이 났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절차가 우리를 지켜주면 사람을 더 안전하게 믿을 수 있습니다. 확인된 믿음은 오래 갑니다. 확인이 있기에 신뢰가 오래 남는 겁니다. 그 말을 하면서 저도 몰래 웃음이 났습니다. 믿음이 사라진 게 아니라 이제야 진짜 믿음의 모양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설명회가 끝나갈 즈음 뒤쪽에서 중년의 남자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저 잠깐 알바를 했는데요. 누가 시키는 대로 링크 돌리면 돈을 준다고 했어요.
그게 이런 거였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사람들이 놀라서 웅성거렸습니다. 그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 용기에 제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다시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용기 내주셔서요. 오늘 우리는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범죄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옆에 우리 같은 얼굴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가 필요하고 그 절차가 사람을 지킵니다. 강당이 잠시 정적에 잠겼습니다. 누군가 손수건으로 눈을 닦았습니다. 그 조용함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하게 된 듯 했습니다. 설명회가 끝난 뒤 엘리베이터 앞에서 그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약속을 절차로 증명하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누군가를 지키는 사람이 되세요. 그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복도 창 너머로 노을빛이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그 빛 속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어쩌면 당신의 옆집에서 계속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문을 열자 화분잎이 저녁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물을 조금 주고 창을 반쯤 열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방 안을 스쳤습니다. 책상 위엔 작은 수첩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페이지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신뢰는 선물이고 확인은 의무다. 그리고 휴대폰을 들어 잠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 문구가 오늘따라 더 선명해 보였습니다. 믿음은 따뜻하게, 거래는 냉정하게, 화기는 사랑이다.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마지막으로 속삭였습니다. 이젠 진짜로 안심할 수 있다. 사람은 누구나 믿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믿음만으로는 세상이 안전해지지 않습니다. 믿음을 지켜주는 건 확인이라는 이름의 절차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마음을 지켜주세요. 알림 설정은 또 다른 어르신을 지키는 손길이 됩니다. 함께 배우면 함께 안전해집니다. 구독은 배움의 시작, 좋아요는 용기의 표시, 알림은 우리 세대의 방패가 됩니다. 이 이야기가 필요하다고 느끼신다면 부모님께, 친구에게, 이웃에게 지금 바로 이 영상을 전해주세요. 그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노년을 지켜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내일 누구를 믿고 무엇을 확인하시겠습니까?